국밥 한 그릇만. 떨리는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미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구멍난 우산을 든 노인. 10년 만에 마주친 시아버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가스불이 켜졌습니다. 푸른 불꽃이 솟아오르고 그 위로 거대한 사골솥이 올려졌습니다. 이곳은 작은 국밥집이었습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고 메뉴판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해장이 필요한 사람, 출근 전 든든한 한 끼가 필요한 사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간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영은 10년째 이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굵은 한방눈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8시가 넘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가스불 세기를 살짝 낮추며 지난 10년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구멍난 우산을 들고 낡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과 바람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말끝의 비음, 젓가락을 잡는 버릇, 눈썹 사이의 점. 시아버지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노인은 가장 싼 메뉴 앞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5,000원. 자존심과 허기가 부딪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손바닥 위에서 구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숨듯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국자를 들었습니다. 사골솥에서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넉넉히 말았습니다. 국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대파를 듬뿍 얹고 후추를 뿌렸습니다. 깍두기 접시도 함께 내왔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미영은 앉지 않았습니다. 물병을 정리하고 깍두기 접시를 반뼘 밀었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시선이 잠깐 머물렀지만 곧 가스밸브를 살짝 조절하며 바쁜 척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먹어 내려갔습니다. 미영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삼키는 소리, 숨을 고르는 소리까지 말입니다. 10년 전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목소리도 컸습니다. 명절 때마다 큰 상을 차렸고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등이 구부러지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구멍난 우산을 들고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동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다고, 전 재산을 날렸다고, 집도 없고 자식들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은 미영에게 유일하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건넸습니다.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의 전부였을 금액이었습니다. 이걸로 새로 시작해. 미안하다.
그때 미영은 그 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겼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건 내 책임이야. 결국 미영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은 다시 미영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차린 국밥 한 그릇 값도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노인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노인은 동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 5개, 100원짜리 몇 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동전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동전을 주우려 했습니다. 됐습니다. 미영이 먼저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우산을 펴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 흐릿하게 보이는 또 다른 사람. 할아버지였습니다. 미영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노인의 뒷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영이 건넨 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1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의 기억, 혼자 키운 아이, 밤마다 울었던 날들. 그리고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에 대한 기억이 말입니다. 미영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는 빈 뚝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흔적 하나. 국물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자국이었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국물이었을까요? 미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폐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영은 불을 끄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짜고 한 칸 한 칸 닦아내렸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왜 왔을까? 10년 만에. 하필 이곳에. 그것도 이렇게.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걸레를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닦아내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우는 것처럼. 아니,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창문을 닫고 마지막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게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내일 또 올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네. 응. 눈이 많이 와서. 엄마 오늘. 그분.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은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봤다는 것을. 그리고 알아봤다는 것을 말입니다. 미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배신, 시댁의 침묵, 홀로 남겨진 밤들, 그리고 유일하게 손을 내민 사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미영은 다시 가게에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허리가 꼿꼿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국밥 한 그릇.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하지만 눈을 뜨자 현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일어나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미영은 가스불을 켰습니다. 사골솥을 올렸습니다. 국물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혹시 오늘도 올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우산, 같은 패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목소리도 똑같았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영은 이번에도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노인 앞에 뚝배기를 놓으며 미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노인은 수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침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미영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랬습니다. 식사 전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뜬 노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미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장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정말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장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미영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조심스럽게 먹어 내려갔습니다. 미영은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동으로 움직일 뿐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말했던 날. 하지만 아무도 미영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참고 살아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미영이한테 사과해.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왜 며느리 편만 드세요?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미영을 찾아왔습니다.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새로 시작해. 내가 며느리를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위자료였습니다.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미영은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겼습니다. 내 아들 때문이야. 이건 내 책임이야. 제발 받아줘. 결국 미영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 가게를 차렸습니다. 작은 국밥집이었지만 미영과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그 사람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5,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물을 잠갔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먹고 있었습니다. 뚝배기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으며 노인이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리고 뚝. 눈물 한 방울이 뚝배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그 순간을 봤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계란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서비스로 하나 더 얹어줬을 것입니다. 손님이 국밥을 다 먹어갈 때쯤 반숙 계란 하나를 추가로 내는 것이 미영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란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은 주되 그 이상의 정은 주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지도 더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또 동전을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노인은 동전을 세었습니다. 1,000원짜리 5개.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러진 등, 느린 걸음, 낡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동전들을 봤습니다. 1,000원짜리 5개.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래 주머니 속에 있었던 듯 빛이 발했습니다. 미영은 동전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000원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계산대 옆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입학식 사진. 그 옆에 흐릿하게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 미영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쓸었습니다. 그날도 폐점 후 미영은 바닥을 닦았습니다. 물걸레를 짜고 한 칸 한 칸 닦아내렸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방울처럼 보였습니다. 국물이었을까요? 눈물이었을까요? 미영은 걸레로 그 자국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닦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구체적인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밤마다 울었던 기억,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견뎌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아들을 무릎에 앉혀주던 모습, 우리 손자 밥 많이 먹어야지 하며 웃던 모습, 아들 생일이면 꼭 케이크를 사들고 오던 모습, 그리고 이혼할 때 유일하게 미영 편을 들어준 모습. 미영은 걸레를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올까? 그리고 만약 온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엄마. 아들이 불렀습니다. 응? 오늘도. 그분 오셨어? 미영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봤구나. 응. 어제도 봤어.
그분, 할아버지 맞지?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안 알려줘도 알아. 사진에서 봤어. 그리고, 기억나? 기억나? 응.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나 안아줬어. 그리고 케이크 사주셨어. 생일 때. 미영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분이, 왜 그렇게 됐어? 아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순수한 그리고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미영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봐. 도와드릴 수 없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많이 힘들어 보여.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자, 내일 학교 가야지. 이제 자야지. 미영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란 뭘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받아들이는 것일까? 그리고 시아버지는 정말 용서받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배고파서 오는 걸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영은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올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 8시 20분, 8시 30분.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이상 오지 않기로 한 걸까? 아니면 더 이상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걸까?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가게에는 미영만 남았습니다. 미영은 불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9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를 닦을 때 손이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올까? 그 생각을 하며 미영은 청소를 마쳤습니다. 밖으로 나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낡은 패딩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노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많이 걸어온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아직 가능할까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불을 다시 켰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뚝배기에 밥을 담았습니다.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들이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손님이 늦게 와서 미영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오늘도 그분 오셨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알아. 할아버지잖아. 왜 아무 말도 안 해? 아들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미영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지. 이제 자. 엄마.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나도 알 권리 있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우리한테 안 오는지,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지.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언제가 때야? 나 벌써 12살이야. 알 수 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님이야. 미영이 말했습니다. 회피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거짓말. 엄마도 알아. 할아버지잖아. 아들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힘들어 보였어. 나 인사라도 하고 싶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영은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왜 왔을까? 그 질문이 또다시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10년 만에. 하필 이곳에. 그것도 저런 모습으로.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후 시댁 사람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아들 생일에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아버지만 가끔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잘 지내니? 우리 손자는? 네, 잘 지내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미영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안과는 완전히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전화도 끊겼습니다. 몇 년 전이었을까요? 동네에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집 아버지 보증 잘못 써서 망했대. 집도 날렸대. 자식들도 연락 끊었대. 혼자 고시원에 산대. 미영은 그 소문을 듣고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미영의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주문하며 동전을 세며 눈물을 흘리며 미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폐점 후 정리하느라 바닥을 물걸레질한 기억이 났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이 보였습니다. 오늘 내주지 않았던 계란이었습니다. 미영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왔을까? 배가 고파서? 다른 곳은 없어서? 아니면 보고 싶어서?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쁜 하루였습니다. 저녁 8시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우산, 같은 패딩,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드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수저를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미영은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그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봤습니다. 아버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왜 오세요? 나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지 말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에요. 손님한테 그러지 마세요. 남자가 미영을 봤습니다. 당신도 참 대단하네.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밥값 받으면서 시아버지 모른 척 하는 거. 보기 좋네. 미영은 참았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나가주세요. 아버지 가시죠. 남자가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계산대로 걸어왔습니다. 동전을 꺼내려 했습니다. 됐어요, 아버지. 제가 낼게요. 남자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계산대에 던졌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어. 그리고 노인을 이끌고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시아버지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미영은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뚝배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도 먹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뚝배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뚝배기를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뚝배기를 채웠습니다. 국밥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배숙으로 흘러갔습니다.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폐점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불을 끄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짜고 한 칸 한 칸 닦아내렸습니다. 오늘은 유독 바닥이 더러워 보였습니다. 미영은 더 세게 닦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문질렀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왜 왔을까? 그 질문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다시는 안 오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걸레를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천천히 오래 닦아내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아들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금방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을 감으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 오지 말라고.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안 오겠지.
그 생각이 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영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 9시.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시계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이 갔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미영은 불을 껐습니다.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없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은 할아버지 안 오셨어?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시려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다. 엄마도 기다렸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기다렸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올까? 하지만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시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미영은 평소보다 일찍 폐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안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가스불을 끄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우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담았습니다. 드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뚝배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봤습니다. 이게 다 5,000원입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7,000원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그냥 5,00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어디 있었을까? 밥은 먹었을까? 괜찮았을까?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이 반쯤 먹었을 때 미영은 부엌에서 국물을 더 가져왔습니다. 국물 리필해 드릴게요. 아, 괜찮습니다. 그냥 드세요. 미영은 뚝배기에 국물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진한 육수가 뚝배기를 채웠습니다. 노인은 감사하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미영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식사가 끝날 때쯤 노인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구겨진 영수증 몇 장과 함께 1,000원짜리 지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 몇 개가 손바닥 위에서 구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 5장, 아니 4장. 부족했습니다. 노인은 주머니를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것만 주세요. 아니, 그럴 수는. 다음에 꼭.
됐습니다.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손에 든 돈을 계산대 위에 놓았습니다. 4,3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미영은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허리가 더 굽어 보였습니다. 걸음이 더 느려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영은 계산대 위에 돈을 봤습니다.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들, 낡은 100원짜리 동전들. 미영은 그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이 돈으로 며칠을 버텼을까? 이 돈이 전부였을까? 미영은 돈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폐점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평소처럼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로 갔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걸레를 짜고 한 칸 한 칸 닦아내렸습니다.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대가 없이는 못 먹어.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영은 걸레를 다시 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더 오래 닦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미영은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뭐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면 안 돼. 전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돈 빌리러 가는 거야. 당신한테. 아버지, 요즘 형편이 어떤지 알아? 빚쟁이들이 쫓아다녀. 돈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그냥 말해주는 거야. 아버지, 돈 빌리면 내쫓아. 안 그러면 계속 올 거야. 미영은 화가 났습니다. 당신 아버지잖아. 당신이 돌봐. 나도 형편이 안 돼. 내 식구도 먹여 살려야 해. 그냥 상종하지 마. 우리 이혼했잖아. 이제 남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상황에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돈 빌리러 온 걸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할아버지 오셨어?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진짜? 어땠어? 괜찮으셨어?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았을까요? 4,300원을 떨리는 손으로 세던 모습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엄마. 응, 괜찮으셨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다음에 할아버지 오시면 나도 인사할 수 있어? 미영은 아들을 봤습니다. 순수한 눈빛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말? 응. 아들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돈 빌리러 가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선을 그어야 할까요?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이 갔습니다. 8시 10분, 8시 20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설거지를 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국밥. 목소리가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넉넉히 담고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노인은 뚝배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영을 봤습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 다 5,000원이에요. 식기 전에 드세요. 미영은 말을 끝내고 계산대로 돌아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릇을 조용히 더 밀며 말하는 대신 미영은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도움은 주되 감정선은 아직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모든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삼키는 소리, 작은 안도의 한숨 소리까지. 패점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5,000원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5,000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돈을 받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5,000원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돈 빌리러 온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가 없이는 받지 않는다는 것,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것, 그게 전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미영은 서랍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거의 매일 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미영은 매번 같은 양을 담아주었습니다. 밥을 넉넉히, 국물을 진하게, 반찬도 함께 내왔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5,000원이었습니다. 노인은 매번 정확히 5,00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이상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8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시계를 본다는 것을, 문이 열리면 안도한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할아버지 오셨어? 매일 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응. 언제 인사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8시가 조금 지났을 때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국밥 한 그릇.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담고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주방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이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와? 엄마.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들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 왜? 나 인사만 할게. 미영은 난처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 나중에. 엄마 제발. 그때 노인이 주방 쪽을 봤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손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주름진 손을 감쌌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잡았습니다.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파요? 많이 힘드시죠? 아들이 물었습니다.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노인, 저 집 시아버지래. 이혼했다며. 근데 왜 여기 와서? 불쌍하긴 하네. 공기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손님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호기심, 동정, 판단.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가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아니야. 할아버지는 괜찮아. 노인은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보내기 싫어요. 그때 문이 또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나는 그냥 손자 데리고 뭐 하시려고요?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전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할아버지에게서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패 끼치지 마세요. 독설이었습니다. 가게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전 남편이 미영을 봤습니다. 당신이 이러는 거야? 아버지한테 밥 팔면서 동정이라도 받으려고. 나가. 뭐? 나가라고. 여기 내 가게야. 미영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전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아버지 돈으로 차린 가게에서 아버지한테 이러는 거야? 가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영은 참았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해. 나가. 알았어. 아버지 가시죠. 전 남편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밥값 낼 거야. 내가 먹은 거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뭐 하세요? 돈 낼 거야. 대가 없이는 못 받아. 노인은 주머니에서 5,000원을 꺼냈습니다.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미영에게 돈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미영은 돈을 받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봤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라. 미안하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전 남편이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미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일찍 폐점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서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눈물, 아들의 손, 전 남편의 독설, 손님들의 시선,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10년 동안 지우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미영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괜찮을까?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을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가면 뭐라고 해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찾을 수나 있을까? 미영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산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미영은 창밖만 봤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미영은 일어났습니다.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스불을 켰습니다. 사골솥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제대로 된 미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8시 30분, 9시, 9시 30분. 여전히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미영은 불을 껐습니다.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시계를 봤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매일 밤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미영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리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미영 씨 맞으세요? 저 병원 응급실인데요. 미영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 핸드폰에 보호자 연락처가 없어서요. 지갑에서 명함을 찾았는데 미영 씨 국밥집 명함이 있더라고요. 환자가 누구? 신분증 확인했는데 이름이. 간호사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길에서 쓰러지셨대요. 지나가던 분이 구급차 불러주셨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갈게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집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린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 많이 아픈 걸까? 왜 쓰러진 거지?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은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쓰러져서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미영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침대가 보였습니다. 미영은 커튼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잠시 나오시죠. 미영은 의사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성질환이 있으신데 방치하신 것 같아요.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우울증도 있으신 것 같고.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며칠간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두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만성질환, 영양실조, 우울증,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상처도 보였습니다. 미영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노인이 눈을 떠 미영을 봤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때, 내가 힘들 때, 미영이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아버님이 저한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 위자료 주셨다는 거. 그게 아버지 전부였다는 거.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돈으로 가게 차렸구나. 그래서 더 미안했다. 그 가게에 가서 밥 얻어먹는 게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돈 내셨잖아요. 대가 없이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힘드신 거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연락 끊고 외면하고. 제가 더 미안해요. 아니야. 힘드셨죠? 미영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미영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울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안에 쌓인 상처들,
오해들, 외로움들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참 후 노인이 말했습니다. 보증 잘못 썼어.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어. 집도 날렸어. 돈도 다 날렸어. 애들도 연락 끊었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혼자 고시원에서 살았어. 일용직 일하면서 하루하루 버텼어.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내 가게를 봤어.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는데 내가 있더라고. 들어가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안 났어.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서 몇 번을 그냥 지나쳤어. 그런데 너무 보고 싶었어. 노인이 미영을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갔어. 국밥 한 그릇 먹으러. 미영은 노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잘 오셨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오셔서 감사해요. 노인이 다시 울었습니다. 미영도 울었습니다. 한참 후 미영은 자판기로 갔습니다. 커피 2잔을 뽑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실 수 있으세요? 노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영이 부축했습니다. 커피를 건넸습니다. 조심히 드세요. 뜨거워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함께 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같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화해의 시작일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된다는 것. 아버지, 입원하셔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며칠은 입원하셔야 한대요. 돈 걱정 마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늦을 것 같아. 밥 먹었어? 응. 근데 엄마 어디야? 병원. 병원? 왜? 아파?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그럼 누가?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 많이 아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나도 갈게. 아니야, 늦었어. 내일 학교 가야지. 하지만 내일 같이 가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봤습니다. 내일 손자 데리고 올게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손자가 보고 싶어 해요. 고맙다. 괜찮으세요? 이제 좀 주무세요. 너는? 여기 있을게요. 가야지. 아니요. 있을게요. 미영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노인은 미영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됐어요. 주무세요.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영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노인도 깨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괜찮아요. 아침 드셔야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노인이 미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미영도 웃었습니다. 네. 제가 해올게요. 정말? 네. 기다리세요. 미영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었어? 아직.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우리 가게 가서 국밥 싸올게. 같이 갈래? 응. 두 사람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미영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실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든 건데. 미영이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노인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이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드세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작은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미영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국밥을 싸가고 저녁에는 죽을 끓여갔습니다. 아들도 학교가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오늘 퇴원이시죠? 응. 고맙다. 퇴원하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가야지.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응? 우리 집에 오세요. 시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미영을 봤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 오세요. 방 하나 있어요. 아니야. 그럴 수는. 왜요? 너한테 폐를 끼칠 수는. 폐가 아니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어 해요. 저도 같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가게 일 도와주셔야 해요. 시아버지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요. 할 수 있죠? 그럼. 물론이지. 그럼 됐어요. 결정했어요. 미영이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미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된 거야? 병원에 계셔. 곧 퇴원하셔. 퇴원하면 어디 가시는데? 우리 집. 뭐? 전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버지를 집에 모시겠다고. 그래. 왜? 당신 정신 있어?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알아? 모르는데. 1,000만 원이 넘어. 빚쟁이들이 쫓아다녀. 당신한테도 갈 거야.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뒤집어 쓰게 돼. 가게도 날릴 수 있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미영아, 정신 차려. 아버지 때문에 당신까지 망할 수 있어. 그럼 당신이 모시면 되잖아. 당신 아버지잖아. 나는 형편이 안 된다니까. 나도 형편 안 좋아. 하지만 모실 거야. 아버지한테 빚 받아낼 생각이야? 그거 말도 안 돼. 아버지 돈 없어. 빚 때문이 아니야. 미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같이 살고 싶어서야. 전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참 대단하네. 이혼했으면 끝인 건데. 당신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아버지는 달라. 뭐가 달라? 아버지는 나한테 유일하게 손 내밀어준 사람이야. 그걸 잊은 적 없어. 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미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이름을 내 걸로 하라고 하셨대. 돈도 빌려주신 게 아니라 준 거였대. 각서도 있다고 하시더라. 뭐? 당신이 가게 이름 달라고 했다며? 안 돼. 내 가게야. 미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잘하는 거야. 퇴원날 미영은 시아버지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자. 시아버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방은 이쪽이에요. 미영이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쓰세요. 고맙다. 시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미영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국, 반찬, 밥을 상에 올렸습니다. 드세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그릇 소리, 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습니다. 맛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는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새벽 4시 미영이 가게에 가면 시아버지도 따라왔습니다. 제가 청소할게요. 바닥을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손님이 나가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천천히 했지만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더 정돈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영도 변했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손님들도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분이 생겨서요. 손님들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아, 저분이요? 네. 가족분이세요? 네. 그렇죠.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응. 왜? 좋아. 할아버지 있으니까 좋아. 그래? 응. 아침에 깨우러 와주시고 학교 다녀오면 간식 챙겨주시고. 좋아. 미영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엄마도 좋아? 응. 나도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점 후였습니다. 미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미영 씨 가게 맞습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금융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주소로 계신다는 분 찾고 있습니다. 남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분, 여기 안 계신데요. 하지만 연락처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 아시나요? 미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빚이 있으셔서요. 연락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1200만 원입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미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돈, 갚을 수 있을까요? 어려우실 겁니다.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분할 상환을 제안하려고요. 얼마씩? 월 100만 원씩. 1년이면 되겠죠. 100만 원. 가게 한 달 수익이 그 정도였습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빨리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미영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가, 마진, 회전율을 다시 봤습니다. 메뉴를 조정하면 수익을 늘릴 수 있을까? 손님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앉아? 응. 일 좀 보고 있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장부를 봤습니다. 엄마 뭐 해? 그냥. 계산 좀. 힘들어? 조금. 아들이 미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응. 나도 이제 컸어.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청소도 할 수 있어. 미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할아버지 때문이야?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엄마 혼자 나 키운 것처럼. 미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응.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미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가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거, 너 줘야 할 것 같아서. 미영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국밥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골 삶는 시간, 양념 비율, 대파 써는 법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는 각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돈은 미영에게 주는 것이며 미영의 새 출발을 위한 것임. 갚을 필요 없음. 시아버지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내 몫이야. 내가 지켜라. 미영은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해요. 이걸로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변호사한테 가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각서와 증빙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 남편이 가게 이름을 달라고 하는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여입니다. 가게는 당신 것이에요. 사업자 등록도 당신 명이죠? 네. 그럼 문제 없습니다. 상표 등록도 하시고 명예 정리 확실히 하세요.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걱정 없어요. 시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시작해요. 미영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사골솥을 올렸습니다. 새벽의 푸른 불빛이 주방을 밝혔습니다. 미영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국물을 저었습니다.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미영은 가스밸브를 열었습니다. 사골솥을 올렸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시아버지가 대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썰어내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붙일게요. 미영은 벽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할아버지 국밥 선결제 가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내시고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단골이었습니다. 사장님, 저거 뭐예요? 손님이 벽에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아, 그냥 미리 결제하실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선결제요? 왜요?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정이 좀 있어서요. 손님이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나 10번치 미리 낼게요. 네. 10번이나요? 네. 천천히 먹을게요. 손님이 웃으며 10만 원을 냈습니다. 미영은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뭘요? 여기 국밥 맛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손님이 나간 후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나도 5번치 미리 낼게요. 저도 3번치요. 하나 둘 선결제하는 손님들이 늘었습니다. 벽에는 스티커가 하나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날짜가 적힌 작은 스티커들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벽은 스티커로 가득 찼습니다. 미영은 그 벽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단골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 다시 입원했습니다. 며칠만 안정 취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걱정스러웠지만 가게를 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앞에 의자를 비워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저기 왜 비워두세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자리예요. 곧 오실 거예요. 미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빈 의자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오늘 손님 많았어요. 벽에 스티커도 또 붙었어요. 화면을 돌려 가게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벽에 빼곡히 붙은 스티커들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울다가 웃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많구나. 네. 아버지도 빨리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응. 고맙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미영은 빈 의자를 봤습니다. 곧 오실 거야. 사흘 후 시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미영은 병원에 마중을 갔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응. 완전히 나았어. 그럼 가게 가요. 자리 비워뒀어요. 정말? 네. 아버지 자리요. 시아버지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빚쟁이에게 첫 번째 분할금을 냈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입금할게요. 미영은 안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됐어요. 첫 달 갚았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네. 이제 11달 남았어요. 고맙다. 정말. 됐어요.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2달째, 3달째.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골들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10달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다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건강 회복이 잘 되고 계세요.
정말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네.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관리하세요. 미영은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미영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영아. 네. 고맙다. 뭐가요? 날 살려줘서. 미영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사실 죽으려고 했어. 혼자 고시원에 있을 때 너무 외로웠어. 너무 힘들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 가게를 봤어. 그리고 용기가 생겼어. 한 번만 더. 국밥 한 그릇만 더 먹어보자. 아버지. 그렇게 갔는데 너무 따뜻했어. 국밥도 따뜻했고 너도 따뜻했어. 시아버지가 미영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영도 시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12달째. 마지막 분할금을 갚는 날이었습니다. 미영은 은행에 갔습니다.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완납하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완납 증서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 갚았어요. 미영이 외쳤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시아버지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고생하셨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은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3개의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국밥을 담았습니다. 밥을 넉넉히 국물을 가득 대파를 듬뿍 얹었습니다. 자, 앉아요. 세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미영, 시아버지, 아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함께 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특별한 날이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빨리 먹어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영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같이 먹어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국물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미영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아들도 웃었습니다. 엄마 국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세 사람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숟가락 소리, 국물 삼키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영은 먹다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벌써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붙은 스티커들이 보였습니다. 단골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사진 한 장.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게 용서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오늘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밥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국물을 더 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엄마, 왜 안 먹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먹어. 미영은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먹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소중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로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연결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이 먹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걸었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미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완납 증서를 봤던 순간, 세 사람이 함께 먹던 국밥, 별이 가득한 하늘,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미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영은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게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미영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예요. 미영은 웃었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손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손님, 점심 손님, 저녁 손님. 모두가 왔다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국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여전히 진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붙은 스티커들은 조금씩 떼어졌습니다. 선결제했던 손님들이 하나씩 와서 국밥을 먹고 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티커도 붙었습니다. 다음에도 미리 낼게요. 단골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내일도 좋은 하루일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함께일 거라고.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밥을 더 뜨겁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함께.